우리 아이들한테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생각하면 문과, 만약에 먼저 생각했다 이과. 안녕하세요, 친절한 입시TV 김학수입니다. 오늘도 입시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 문과 갈까 이과 갈까. 문과라고 한다면 보통 인문계, 그리고 이과라고 한다면 보통 자연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문이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죠? 우리 아이가 진로가 이거다 라고 한다면 이게 문과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과가 될 수도 있고 진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목에 어렵다 쉽다 이 부분으로 문이과를 또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약간 이제 농담처럼 퀴즈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염소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음매를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 음매 생각하면 문과, 그 화학 기호로 CL을 생각한다. 만약에 CL을 먼저 생각했다 라고 한다면 또 이과. 눈이 녹는다 하면 문과는 봄이 온다. 이과 같은 경우는 눈이 녹는다 그러면 물이 된다. 이건 그냥 뭐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그 학업적으로 입시적으로 이제 문이과 그 기준을 그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짧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이제 문과를 가냐 이과를 가냐라고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 학업적인 그런 부분, 학습적인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수학으로 많이 기준을 나누거든요. 수학이 어려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과를 많이 선택하죠. 그리고 수학 내가 되게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과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또 기준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과학이냐 사회냐 이걸로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과학이 너무 싫다 그러면 문과, 난 과학 너무 좋다 그러면 이과. 가장 좋은 건 이과 학생들 기준 봤을 때 수학도 너무 좋고 과학도 너무 좋아한다. 그럼 무조건 이과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학을 조금 싫어하거나 아니면 약하거나 아니면 과학을 조금 싫어하거나 아니면 약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문과를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럼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 이 부분은 우리 아이의 뭐 주관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소속된 학교에서 객관적인 지표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모의고사를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내신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고등학교의 또 수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 아이들의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이과를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판단하셨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그 아이들이 많이 뭐 잘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다. 거기서 예를 들면 수학 성적이 잘 나와도 이제 전체 어떤 수험생들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인지 또 수학적인 지표는 예를 들면 평균이 이 정도인데 실제 점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부분인데 이 표준 편차라는 게 크면 클수록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이 되게 이제 길게 레인지가 퍼져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성적표나 이런 거 보셨을 때 우리 아이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표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약간 더 입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이 너무 싫어서 저는 문과 갈래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문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수학이 못했을 때 문과를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녹록할까요? 아니면 녹록지 않을까요? 문과에서 상경계열, 경영경제학과 이런 쪽이죠.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 이 안에는 정치외교나 사회학과나 언론, 뭐 교육 이런 쪽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 상경계열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학적인 역량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이제 수능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다시 말씀드리면 2022학년도 입시가 되겠죠.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문이과가 폐지가 됩니다. 이 문이과가 폐지가 되면서 수능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고2, 고3 같은 경우는 현재 이과 수학은 수학 가형, 문과 수학은 수학 나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1에서부터는 그렇게 가형, 나형에 나눠져 있지 않고 공통으로 수험 수투를 이제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개 중에 반드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확률과 통계예요. 그러면 문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이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과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대학이 발표를 했죠. 아직 뭐 2년 후 2022학년도 입시긴 하지만 많은 대학에서 이과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반드시
입시 수능으로 선택을 해야 지원 자격을 주겠다라고 발표한 대학들이 많아요. 역시 탐구 과목도 사탐이 9개 과목이고 과탐이 8개 과목인데 총 17개 과목 중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2개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총 17개 과목 중에서 과탐을 2개로 선택해야 지원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을 해서 발표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내가 수학이 조금 약해서 문과를 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탐 선택하면 되고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수학도 괜찮고 과학도 되게 잘한다 라고 한다면 수학에서 상위권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하고 과탐 2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수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능으로 정시죠 대학을 간다 했을 때 아직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022학년도 입시에서 많은 대학이 발표하진 않았지만 현재 고2,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로 비춰 봤을 때 정시로 대학을 간다 해도 일단 수능 영역이 크게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그리고 한국사, 제외고 하면 6개거든요. 일단 주요 과목 위주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기준으로 봤을 때 인문 계열로 정시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되게 높은 대학들이 많아요. 지금 이과가 아니라 문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수학이랑 문과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과탐의 반영 비율이 높게 지금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문과를 가는 데 있어서 수학이 조금 약해서 문과를 간다라고 했을 때 괜찮지만 수능의 반영 비율을 봤을 때 특히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수학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들 문이과 모두 수학을 잘하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수학을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놓게 되면 실제 내신을 공부할 때나 수능 공부할 때도 다른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이과 구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문과로 가는데 수학이 조금 약해도 괜찮지만 여전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학의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아이 문과 갈까 이과 갈까 이 주제를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이 약하고 과탐이 싫다 문과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과탐을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이과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과에서도 수학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학과나 아니면 정시로 간다 했을 때 상위권 대학은 수학의 반영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친절한 입시TV 김학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신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계속 최신 입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더 구체적이고 또 어머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친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